네, 기후위기와 생태윤리 11번째 강의로 오늘은 나라 간의 노력들, 또 기업 간의 노력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파리 협약과 R200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각각 한 강의에 담기에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 거지만 제가 12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큰 일부 섹션 1으로 12개 강의를 했고, 그 다음 내년 하반기에 다시 기회가 되면 시즌 2로 뭐 6이 될지 7이 될지 이렇게 좀 12개까지는 안 가겠죠. 이제 그때 봐서 업그레이드 된 게 있으면은 좀 그때 더 보충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12개로 마치려고 제가 설명을 지난 강의에도 드렸죠. 자, 조영호 박사의 그 책 중에서 잠깐 또 인용을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경제윤리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점이 악센트가 찍혀 있으면 여전히 성장 우선주의의 사고를 못 벗어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문제도 정의 문제가 생기는데, 더 많이 발생한 나라가 더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세금으로 말해도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약소 국가들이 더 우선적인 피해를 보면 세계 전체를 봤을 때도 이건 정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피터 싱어라는 학자를 인용하면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탄소세라든지 또 부유세, 횡재세 이런 말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유럽 연합에서는 국경 초월세, 그러니까 탄소가 국경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나라별로 부과를 하겠다, 이야기도 나왔고, 3년 뒤부터는 시행하겠다,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은 유튜브 강의를 듣고 책도 찾아보고, 또 인터넷상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또 자신이 검색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유명한 이제 좀 대중적인 철학 강좌나 뭐 다른 신학 강좌도 좀 듣고서 제가 유튜브 보고 느낀 게, 이게 안 듣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하지만 실제로는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과격하게는. 왜 그런가 하면, 자,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제가 얘기하면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잘 그려낸 수작들입니다. 자, 뭐 10초 정도 됐죠. 10초에 제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논평을 했어요. 그리고 광고에다가, 자, 10초 만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분석해 드립니다. 평가해 드립니다. 이제 과장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제목과 과장들이 심지어는 인문학 강좌들, 철학 강좌들, 심지어 신학 강좌에도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조회된 게 뭔가 보니까 100만 회가 넘었는데, 보통 신학 강좌들은 뭐 10,000 넘으면 굉장히 많이 본다 그러는데 100만이 넘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을 30분 만에 끝내기, 신약을 30분 만에 끝내기.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알았다, 뭐 셰익스피어를 알았다, 로미오와 줄리엣 뭐야, 뭐 남녀간의 사랑 얘기인데 집안이 원수였는데 뭐 그걸 가지고도 극복한 사랑에 죽어서도 사랑이 연결되는 뭐 그런 수작이야. 이거 한마디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그거를 읽어보고 곱씹어보고 다시 천천히 또 음미하면서 읽어보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무슨 칸트의 철학을 30분 만에 설명하기,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평생을 연구해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거를 그렇게 몇십 분 만에 끝낸다는 소리, 자기가 무슨 조물주예요? 아니면 자기가 무슨 세계 천재 중에 천재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참, 그래서 제가 하는 유튜브도 맛보기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힘들어도 자꾸 원고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책도 소개하고 사진 동영상에도 보여주고 하는 게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유튜브 이거 5분, 10분만 듣고서 다 알았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한 것이든 철학에 대한 것이든 역사에 대한 것이든 경제학에 대한 것이든 동기부여로 사용해야지 이거로 끝내고 책도 안 봐도 되고 검색도 안 해도 되고. 요즘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바로 링크 해줘가지고 카톡에다가 이거 클릭해봐라 하면 클릭하지만 말로 제가 강의 시간에 이 단어 파리 협정 R200 검색해보세요. 그럼 대부분이 검색 안 해본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영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대중화되는 자신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1년에 10명씩만 구독자가 늘면 좋겠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구독, 좋아요 얘기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또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냐면 놀란 거예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5년의 목표 50명이나 지금 구독자가 생겨서 가파른 또 최근에 40명에서 정체가 몇 달 동안 됐다가 최근 한 달에 10명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어요. 자, 다시 파리 기후협약으로 들어가면 2016년에 파리에서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온도가 1.5도를 넘지 않게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협약을 한 거고, 여기에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참여했는데 이란과 터키를 비롯한 7개 나라가 불참하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정권을 잡았을 때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줄이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모든 나라가 실천을 하고 뭐 제재를 바로 가해가지고 뭐 벌금을 물리고 아니면 뭐 더 큰 제재를 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는 달성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경제 대국, 소위 그 OECD 38개 나라 혹은 G9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잖아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이 나라들 중에서는 최악이 우리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목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협약을 했냐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제시를 했고요. 영국은 68%, 프랑스는 55%, 브라질 같이 좀 늦춰지는 나라들도 43%의 감축을 했는데 우리는 24%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감축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하위로 탄소 배출이 감소량이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파리 협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미국이 중요한데 자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입했다 탈퇴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짐 안탈이 계속 여당, 야당 혹은 진보당, 보수당에 상관없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교회가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 완전히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 특히 서유럽의 종교개혁을 이룬 나라들이 먼저 달성을 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아시아에서 개신교가 가장 융성한 나라, 또 장로교가 메이저 종교인 유일한 나라인 한국교회가 깨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200은 기업, 정부 간의 협약이 아니라 기업 간의 협약 내지는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Renewable Energy의 약자예요. R2는 그걸 100%
사용하자라는 게 이제 RE100 운동이죠. 이거는 쉽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비를 해서 기업이 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쓰든지, 아니면 못 쓰면은 대신 그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든지, 뭐 이게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구글, 아마존, MS, 뭐 알파벳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서유럽은 물론 워낙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범을 보이는 국가들이니까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자세한 걸 보면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3.3%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꼴찌고 원자력 발전도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 큰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원자력 폐기물이 자연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나라의 큰 대형 회사들이 쓰는 전기가 얼마 전 뉴스에 나왔었는데, 서울시 인구의 민간이 쓰는 전체 1000만의 전기의 양의 소모가 이 세 개 기업, 우리나라 시총 1, 2, 3위 기업이 더 많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만큼 민간에서 절약을 하고, 민간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교회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더 큰 비중이 뭐예요? 산업전기라는 거죠. 이 대기업들,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32개가 알리백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것은 이제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제품 매출과 이 소비에 영향을 주게 하겠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라는 것도 이미 그래서 도입이 되는 거고요. 이미지죠. 이런 거 이제 애플은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지금 이제 80% 되는데 삼성전자는 10%다. 그러면 이게 이제 네이버, 애플, MS 뭐 이런 거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비교가 나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이미지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리라는 것이 기업의 제품에 직접 관련이 안 됐어도 그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매출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남양유업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선두를 달리면서 뭐 분유와 요구르트, 우유 이쪽에 선두를 달렸는데, 그 손녀딸이 마약을 해서 구속이 되면서 제품이 잘 안 팔려요. 손녀딸이 마약을 하는 게 이 제품 공장에 무슨 악영향을 줘서 직접 물건이 나빠지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가 질이 나빠지는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재생에너지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서 세계의 1위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리백의 정신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매년 이게 공고가 될 텐데, 그것이 그 기업에 주는 이미지가 될 것이고, 그것은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의 중요 기준이 매출과 순이익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인데, 이제는 탄소 발생량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탄소 발생량, 거꾸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이게 그 기업의 이미지와 기업의 신뢰, 또 기여도, 사회에 대한 기여, 나아가서 인류에 대한 기여도나 해악을 검증하는 중요한 표준이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 기업이 변화되는데 아낌없이 예산을 도와줘야 되겠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빨리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를 맞는 거 뭐죠? 너무 애기를 안 낳아서, 애 안 낳는 문제는 제가 경제윤리할 때도 했지만 집값이 큰 문제가 돼요. 수도권에 직장들이 몰려 있는데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비싼 문제, 공공임대주택이 OECD 국가 대비 너무 적은 문제, 그 부분에서 경제윤리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고, 내년에 기본소득과 그 재원,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좀 더
연구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적 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전체 경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기업의 이미지에 이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뭐 휴지를 얼마나 주웠느냐, 수제 의연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재생에너지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그 회사의 이미지가 되고 있고, 이건 나라의 국가별 브랜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라는 것도 나오는데 K 컬처를 통해서 많이 우리나라가 이미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K 생태학, K 재생에너지를 보면은 이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결혼 잘 안 하고 애기 안 낳고 미래에 인구가 줄어서 국가 경쟁력도 줄어드는 이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민간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교회가 무관심해서 되겠냐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 파리 기후협약과 알리백에 대한 여러분 공부를,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더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이 자료도 지금 제가 3분의 1도 채 못 읽어드렸어요. 15분 넘으면 싫어한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강의는 뭐 30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거에 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내년엔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경제윤리 강의할 때 어떤 거는 15분, 20분을 넘겨서 30분이 되는 것도 자유롭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제 교만해지려고 그러네. 구독자 1년 안 됐는데 50명 넘었다고. 딴 사람들은 되게 슬퍼하는데 저는 지금 너무 많아져서 당황하고 있으니까 관점이 많이 다르죠. 제 후배가 패션, 나비 넥타이, 빨간 옷 이런, 그 다음에 분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막 1000명, 2000명 넘는다 그러는데 그거에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인데, 자, 다음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태지향적인 경제윤리와 왜 이게 관련이 있는지만 전망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내년에는 기본소득과 생태학적 전망을 가지고 다시 유튜브 연재하고, 중간중간에 문화는 제 전공 또 분야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억지로 하려고 안 하고, 뭐 떠오르고 마음에 이렇게 차올라서 하고 싶은 게 생길 때는 문화 비평은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